네, 안녕하세요. 재개발로 돈 버는 기준을 쉽게 알려드리는 돈이 돈 되는 재개발입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것은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그 민간 도심 복합 재개발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뭐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또는 어떤 분들은 이제 성공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아직 성공 사례가 없다 보니까 많이들 망설여 하시는 분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게 도대체 어떠한 이 재개발 투자에 또는 부동산 투자에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서 이제 많이들 궁금증이 있으셔서 오늘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내용을 공유를 해드리는 건데요. 일단 최근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왔던 이유는 이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문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나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 사례는 아직 없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투자 포인트의 이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한테 이롭게 작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민간 도심 복합 개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재개발의 한계를 보완을 해서 규제를 최대한 이제 최소화해 가지고 신정비 사업의 모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 또는 신속통합 기획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도 좀 더 규제를 완화해서 볼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좀 말씀드릴 것들은 이 도심복합개발 사업은 뭐고 민간 도심복합개발 사업은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도심복합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재개발과 재건축과는 좀 다른 세운 방식의 도시 정비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역세권이라든지 뭐 중공업 지역 또는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에서 잠재력은 굉장히 높으나 민간 주도로 하는 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들을 빠르게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는, 그러니까 예전 과거에는 공공으로 뭐 LH라든지 SH에서 대부분이 이제 주도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이제 민간 도심 복합 사업으로 시대가 되면서 좀 더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올해 2026년 1월에 조례가 다시 한번 발표가 나면서 좀 더 기존의 내용들보다는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민간 도심 이 복합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방식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인데 노후도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더라든지 아니면은 노후도가 상관없이 이제 개발을 해주는 이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도시 주요 지역에 복합 개발 등을 통해서 지역 거점을 랜드마크로 이제 육성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재개발 요건이 맞춰졌으나 기존의 방식대로 재개발은 뭐 주민들의 반대로서 실질적으로 재개발을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그러한 개발이 어려운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을 했었을 때 뭐 요건은 충족됐는데 그 주민분들이 반대로 인해서 그게 이제 어렵거나 또는 사업성이 좀 나오지 않아서 반대가 좀 심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조건으로 개발의 요건들을 완화시키면서 좀 더 나은 사업성으로 기존 이제 소유주분까지도 다시 이제 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 도심 복합 개발 같은 경우는요, 용적률 그리고 건폐율 등 건축 규제들을 크게 완화해서 개발 물량을 늘리고 사업 기간을 단축해서 주택이나 상업 또는 문화시설 같은 것들을 빠르게 공급하는데 이제 유리한 조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신탁이나 리츠 등 민간 전문 기관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투자 유치와 자본력을 활용이 좀 더 쉬워진다는 점에 대한 혜택이 핵심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 완화라고 하면은 이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용적률을 상향시켜 준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건폐율을 완화시켜 준다라든지 그다음에 통합 심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러 이제 기존의 재개발들의 여러 단계가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좀 발빠르게 최소한의 시간으로 단축을 해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좀 발빠르게 갈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사업 기간 자체도 이제 단축이 되고 속도도 이제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규제까지 완화되면서 좀 더 나은 사업성과 그다음에 좀 더 빠른 속도를 이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참여가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이제 투자 자본 같은 것들이 이제 유입이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신탁사
그리고 리츠 등 민간 전문 기관들이 시행사가 될 수가 있어서 자본력과 그 다음에 전문성의 결합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아닌 어떻게 보면 민간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투자 기회가 좀 더 확대된다는 점에 제도의 변화의 핵심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여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예 빠지고 들어가는 것이냐? 그건 아닌데요. 이 공공주택이나 뭐 기반시설들의 이제 공급 또한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혜택을 받는 대신에 개발의 주택의 일정 비율은 또 이제 공공으로 또는 아니면은 기반 시설로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또 사업성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장 거점형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 공급 비율을 최대 50%까지 그리고 주거 중심형 같은 경우는 30%에서 50% 정도의 범위로 제시가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성공 사례가 없다고 좀 판단이 되실 수가 있지만 또 이제 투자자 입장으로서 우리가 관점에서 보신다고 하면은 아직은 시장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봤을 때 금액을 좀 최저점으로 들어가서 높은 수익성을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성공 사례가 없는 것은 리스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장 초기 단계 이렇게 생각하신다라는 의미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에서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가는 건 결국에는 이제 초기에 진입을 하냐 또는 못하냐 이 싸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속통합계획이라든지 뭐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나온 지가 불과 3,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 또한 뭐 불안해서 못한다라고 하시는데 불구하고 지금 현재 금액이 많이 뛴 것들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선정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또 이제 이 재개발은 단계별로 금액들이 시차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프리미엄을 내가 언제 갖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초기 진입을 하셨던 분들만이 이렇게 좀 최대치로 수익성을 좀 높게 받아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목값 개발 사업 그리고 민간 도시목값 개발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도 있는 지금은 투자 타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재개발이 규제가 완화가 됐다라는 거는 또 우리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이 재개발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가 입지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호재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내용들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알림 설정과 좋아요, 구독까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